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부들입니다. NFT, 네, 부산 NFT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6시부터 시작할 건데 저희 그 전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편하시게 그 스피커, 비디오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관없어요. 네. 네, 네. 그럼 저희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드리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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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분들께서 다 이 방에 다 우리나라 예술계를 흔드시는. 어,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아까 설정이 안 돼 있었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모더레이터 맡고 있는 디파인의 강명훈 총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바쁘셔서 체크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그 질문도 쉽게 만들었고, 주제 자체는 NFT가 이제 아트 산업에 어떻게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패널 디스커션인데 아마 그냥 제가 좀 제너럴한 질문들을 이제 작가님들한테 드릴 것 같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 또 이제 작가님들 소개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NFT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시는지 방향성 같은 부분이랑 좀 공통 질문을 한 세 개 정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도 제가 준비해왔던 게 있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은 그것까지 해가지고 한 5개에서 6개 정도로 이제 하고 세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 사실 이런 쪽에서 잘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뭐 다들 잘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저도 최대한 잘 좀 풀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럼 풀어서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5분 남았는데요. 네. 이제 온라인 세션에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적극 들어오실 거고, 사실 이번 녹화 세션이 이제 녹화가 돼서 음, 편집이 좀 깔쌈하게 될 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 오늘 부산 온라인, 오프라인 세션 뭐 기자로나 아니면 현장에서 경험해 보셨는지요? 음, 아, 못 들었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셨는데, 아, 뭐랄까, 엄청 뭔가 좀 스타트업 잡페어 같은 느낌으로 많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 현장에는 이제 뭐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나이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다양한 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음, 컨퍼런스다 보니까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때는 깊이 있는 주제를 나누는 게 어려운 게 타겟 오디언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온라인 세션 때는 좀 어, 타겟을 좀 글로벌로 해서 저희 같은 많은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트 커뮤니티, 뭐 NFT 커뮤니티, 크립토 커뮤니티에 좀 더 친화적인 말씀을 해주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세션마다 명우님 같은 훌륭하신 모데레이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수월하게 회의를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아, 이제 세션이 진행될 건데요. 네, 감사합니다, 재현 작가님. 제가 작가님들 너무 팬이어서 주접을 한바탕 떨고 싶지만 이제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잠깐 참고 세션 안내를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6시부터 10시까지 세션이 진행되는데요. 일단은 네, 첫 번째로는 패널 넘버 5입니다. 어제는 1에서부터 4까지 했고요. 오늘은 어, How is NFT changing the art industry? 어떻게 NFT가 예술 시장을 바꾸는지. 다음 세션으로는 What to collect and what to create. 이제 컬렉터들의 입장인 거죠. 그 일곱 번째는 NFT에 대한 101 교육이 있고, 여덟 번째로는 이제 디파이에 대한 세션이 하나 있을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미래의 블록체인 투자에 대해서 지금 심도 높은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셜 세션인 NFT와 퓨처 인베스트먼트, 미래 투자에 대해서 진짜 대단하신 분들께서 오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타트를 끊어주신 작가님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이크를 영훈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6시 정각 맞춰서 시작을 해볼게요. 6시에 온에어가 되나요? 사실 지금도 아마도, 오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네네. 아, 게더타운에서도 오늘 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음, 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 틀리고 있습니다. TV에서. 어, 아, TV는 뭐 현장이든 뭐 어디든 뭐 나올 것 같아요. 네. 음, 아무튼 이 줌 링크가 부산 곳곳에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에, 음, 전국에, 전 사, 음. 국 그러니까 살짝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나 봐요. 살짝 아무래도 온라인이라서 그런지.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해주실 때도 네. 조금 더 천천히 말을 해주시면은 네.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라이브로 그 방송에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녹화돼서 그 유튜브에 걸리나요? 아니면 라이브로 아마 하고 증발하나요? 편집된 영상이 아까 나갈 거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말을 조심해야겠네요. 아니요. 편집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6시가 되었으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온라인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아까도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진행할 패널 디스커션 주제는 How is NFT changing the art industry?로 이제 NFT가 어떻게 이 아트 산업을 바꾸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번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저는 디파인이라는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에 저희가 본사를 두고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디파인이라는 프로젝트의 한국 총괄을 맡고 있는 저는 강명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훌륭하신 패널 두 분을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재범 작가님, 그리고 전병삼 작가님이 이제 계시는데, 간단하게만 지금은 인사를 하고 제가 공통 질문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재범 작가님부터 간단하게만 소개 혹시 진행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네모난 모양의 픽셀로 뭐 여러 가지 컨셉이나 뭐 크고 작은 형태로 뭐 그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픽셀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주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명상 작가님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미술 작가 전병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고 굵게 잘 해주셨네요. 저는 지금 어제부터 이제 NFT 부산에 와가지고 직접 부스도 돌아다니고 강연도 듣고 사람들로 만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저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해 본 입장으로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열기를 갖고 있고 얼마나 이 NFT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NFT 행사에 참여를 해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크립토나 블록체인에서 행사를 할 때는 사실은 조금 그 개발자스러운 분위기의 행사에 조금 느낌이 있었었는데 이번 행사만큼은 정말 그 연령대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이 이 NFT라는 것에 대해서 예술적인 관점에서 뭐 콜렉터의 관점에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주제를 나누는 걸 보고 저희가 진행하는 주제들에서도 저희가 NFT를 한번 예술과 어떻게 저희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작가님들은 직접 NFT를 이제 시도하고 계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저희가 좀 알려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패널 디스커션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간단한 소개를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일단 주재범 작가님부터 해가지고 기존 작품들의 세계관 그리고 원래 예술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고 계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먼저 소개를 주재범 작가님부터 전명선 작가님 순서로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일단 자체가 이제 뭐 네모난 픽셀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 픽셀 자체가 이제 네모난 모양의 그 디지털에서 최소 화소인 그 점을 가지고 하나씩 찍어 갔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아트 베이스로 가상 디지털 캔버스로 시작해서 뭐 계속 그냥 그림만 그렸던 것을 제가 영향을 주변에서 제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주변에 영향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디지털로 표현했던 것을 이제는 실제하는 뭐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제한 없이 여러 가지로 형태로 소재를 맞물려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영감이란 것이 뭐 계속 주변에 제가 좋아했던 과거에 생각했었던 것과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눴던 것들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소재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 가상 배경도 지금 직접 만드신 혹시 픽셀 아트로 하신 건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제가 그 사실은 이제 뭐 작업실을 그러니까 아까도 일상을 소재로 많이 이제 작업을 했던 것처럼 뭐 일상 중에서는 제가 자주 있는 공간인 작업실을 배경을 뭐 픽셀로 그려본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뭐 이 뭐라 해야 되죠? 가상 회의 프로그램처럼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표현한다는 거에서 재밌게 입힐 수 있는 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소개 이어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술 작가인데요. 미술이 이게 좀 이렇게 돌아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주 오랜 시절에 이렇게 동굴에 그림 그리면서 어떤 형상을 재현하고 하면서 미술이라는 게 발전해 왔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대상을 재현하고 그 대상을 앞에 있진 않지만 사실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미술이 성장을 해오다가 현대로 들어와서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재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미술의 방법 중에 하나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는 일을 돌아보니까 그 관객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미술관에 가서 과연 한 작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나 생각을 해보니까 작품 앞에서 10초도 안 있더라고요. 그 앞에 대상이 뭐 꽃 그림이든 나무 그림이든 아 이건 나무구나 이건 꽃이구나 하고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고 어쩌면 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이 대상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다가 차라리 어떤 대상을 사라지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대상들을 저의 나름의 방식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 대상을 더 많이 상상하게 하는 그런 류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뭐 설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날로그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작품화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뭐 소재나 이런 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진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 작품은 사실 보면 볼수록 정말 그 일상 같은 것들 다루는 것들이 항상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독특한 정말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봤을 때도 추상적이면서 정말 독특한 그 감성이 있는 작품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은 제가 이제 저를 첫 번째 질문은 두 분 작가님 모두가 사실은 기존 예술계에서도 이미 입지를 어느 정도 다지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독자들이나 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NFT에 흥미를 느끼시고 또 NFT 산업에 진출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셨는지 그럼 뭐 개인적인 소회나 아니면은 뭐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그랬다는 등 조금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재범 작가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일단 저는 사실 뭐 NFT 산업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픽셀 작업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디지털 작업의 이제 베이스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뭐 원래는 그림 자체를 할 때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 저는 이제 진짜 손으로 그리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다가 제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제 디지털 작품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계기에서도 뭐 작가를 하겠다,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계획은 아니었고요. 그냥 우연찮게 진행하게 됐고 그 주변의 시대 자체가 당시에 뭐 SNS라는 게 이제 시작이 많이 이제 되려고 했고 그런 뭐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저의 색깔이라는 걸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해야 저의 색깔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표출구가 그때 당시에는 SNS였고 그 SNS에서도 그냥 단순히 작품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공유하는,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개념이었던 게 차곡차곡 이루어지다 보면 그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쌓이다 보니 작품 활동이 됐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 NFT 산업조차도 새로운 어떤 플랫폼, 그때도 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봤었던 새로운 세계인 SNS라는 그 시대처럼 NFT도 어차피 디지털 베이스로 만든 그 기술을 가진 어떤 무언가 모르는 잘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표현하는 어떤 창구가 되는 부분으로서 여기도 어떤 하나둘씩 업로드되어 있던 제 작품을 이곳에도 활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으로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직. 그래서 뭐 가상 플랫폼으로서 이쪽 활용도로서 뭐 NFT라는 기술로서도 뭐 작품 자체를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만 이미지만 보여주고 끝이 아닌 좀 뭐 아까 지금 오프라인으로서도 보여줄 수도 있고 NFT 기술을 활용한 뭐 게임처럼 뭐 여러 가지 활용도로 작품을 여러 가지로 배워보고 활용해 보겠다라는 정도로 일단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경험에 기반하고 또 약간 외연의 확장처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게 장르다 보니까 조금 네.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다음 또 주재범 작가님, 다음으로 이제 전병상 작가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어, 제가 그 미디어 작업을 처음 시작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이건 2002년, 2001년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되게 잘 가르쳐 줄 만한 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분들을 찾다가 이제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어 작업들을 해오고 그리고 미디어 작업을 돌아보니까 20년을 한 건데 그동안 사실 제가 창작한 것들이 그 작품으로서 인정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소장될 수는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작품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가 되고 이제 그 원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작업의 끝단까지 갔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오는 그 중간 지점에서의 그 작업을 창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업실에서 혼자 외롭게 작업을 하다가 그 이제 평상시엔 라디오를 듣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누군가가 그 새로운 SNS라고 초대를 해준 거예요. 문자로. 그게 이제 클럽하우스였는데 클럽하우스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그한 일주일 뒤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게 이렇게 오디오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단체 채팅방 같은 느낌의 그런 SNS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하면서 이제 일방향으로 라디오만 듣다가 대화하면 입은 떠들고 손과 머리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이방 저방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어떤 외국 분들이 있는 방에 갔더니 뭐 어쩌고 얘기하다가 뭐 제 작품을 보더니 너 NFT 하냐 그러길래 NFT가 뭐야 그랬더니 네가 NFT를 해야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NFT를 검색을 해본 게 올해 2월 달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NFT라는 걸 얘기해줘서 검색해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같다는 생각이 좀 직감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첫 번째 제 NFT 제네시스 피스가 오픈시에 나오면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작했다기보다는 내가 뭘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제가 뭘 만들었을까?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쌓아놨던 외장 하드들을 이제 다시 컴퓨터 연결해서 봤더니 거기에 제가 지난 20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했던 음, 약 한 1200점 정도가 넘는 작품들이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들 중에 제일 쉽고 제일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제 클래스로 말하면 이제 101 클래스죠. 제일 쉬운, 제일 단순한 작품들 몇 점을 오픈시에 올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오픈시에 작품이 올린 첫날 작품이 다 이제 솔드아웃이 되고 또 뭐 트위터 팔로워가 막 13만 명 정도 되는 분이 한 분이 제 작품을 사면서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지고 그리고 유튜버 한 분께서 이제 유니크 피스 한 점을 사는 생애 첫 NFT 작품을 구매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으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게 막 확 퍼져나간 그런 케이스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NFT가 뭔가 장르 하나가 탄생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우리 마르셀 디시앙이 변기를 미술계에 탁 던져놓으면서 개념 미술이라는 게 생겨난 것처럼 뭔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미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의 미술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이 미술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미술이라는 바운더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정립되면서 굳이 미술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완전히 펼쳐진 세상에 진입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설레이기도 하고 지난 20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또 그런 되게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음, 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그 NFT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희가. 어떠한 대상을 NFT화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정말로 그 미술과 예술의 바운더리가 저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이 NFT화하고, 이것이 실제로 거래가 되면서 경제적인 가치까지 지니게 된다면은, 진짜로 이제 예술이나 미술계의 지평이 새로 열리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진짜 NFT가 아트 산업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 아닐까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도 여기에서 이어서 가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NFT가 기존 전통 예술 산업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 공통적인 부분도 이제 있는데, 특히 NFT 산업에서만 약간 가능한 거나 아니면은 NFT 산업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에 대해서 작가님들의 생각을 조금 여쭙고 싶어요. 주재범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음, 일단은 예술 기존의 산업이라고 한다면 예술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예술가의 가치란 예술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과 아무래도 NFT라는 게 좀 근본의 차이가 있긴 하잖아요. 애초에 뭐 예술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좀 더 뭐 다른 재화로서 뭐 여러 가지 기술로서 진행하다가 좀 그 부분에서 좀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뭐 재미난 얘기로 많이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 뭐
기존에 이제 온라인 마켓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당연하게 온라인 마켓이라고 이제 진행을 되겠지만 단순히 작품을 어딘가를 가서 본다는 개념보다도 직접 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체험의 그러니까 작품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뭐 체험의 방식, 그러니까 저도 픽셀이라고 하면은 픽셀 아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시작점이 모두가 바라봤던 그 바운더리는 그냥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 그리고 그래픽이 그냥 저해상도였던 당시 어쩔 수 없는 그 그래픽이라고 봤던 게 지금은 뭐 모마에서도 게임의 아트 자체도 뭐 어떤 아트로서 인정을 받아보는 세상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냥 픽셀로서 표현하는 것들이 아트로서는 범주로 이제 좀 더 뭔가 새롭게 바뀌어진 세상이 되면서 그것 자체를 좀 더 이 NFT 쪽 시장 안에 있는 아트 구성에서도 좀 더 바운더리가 넓어지면서 재미난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마켓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보고 있는 방식이 아닌 그냥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좀 게임처럼 뭐 옷을 뭐 입고 뭐 웨어러블을 착용하고 그리고 그것 자체도 어떤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걸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이란 개념이 아닌 어떤 예술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많은 활용도로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활용돼 어디까지 이게 표현이 될지 혹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 산업도 여러 가지 형태로 미디어 아트도 많이 발전되어 왔지만 어떻게 산업이 더 많이 발전이 될지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작품도 되게 즐기면서 재밌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연계성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 NFT는 정말 좀 다양한 것들과 정말로 그 작품과 작품 사이의 그 연결고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약간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또 전명선 작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NFT라는 게 세상에 나온 지 벌써 한 3, 4년 됐죠.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올해이고 또 비플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익스플로전이 된 건데 이게 사실은 NFT가 뭔가 저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사실은 기존에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었던 그리고 그 원본성을 가지기 어려웠었던 그 디지털 데이터 정보들이 그 블록체인에 기입이 되면서 원본성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것을 구분해내는 이제 독창성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열어주는 가능성들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열린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뭐 기존의 미술과 이 NFT의 어떤 그 공통점 차이점을 보는 관점보다는 기존의 미술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조직적인 구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가령 그 미술을 미술이 산업에서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있고 그리고 그 소비자가 있고 콜렉터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매개자가 있었는데 그 매개자는 이제 갤러리 보통 이제겠죠. 그런 이제 삼자 구도 안에서 어떤 그 역학관계들이 있었는데 그 이런 그 오픈시나 뭐 슈퍼레어 같은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그 중간에 매개들이 없이 이제 직거래 장터가 열린 거죠. 그리고 직거래 장터가 열리면서 그 어떻게 내 작품이 언제 누구에게 거래가 되고 얼마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매번 거래될 때마다 창작자에게 영원히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제 있으면서 전혀 새로운 미술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파워 컨트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역할들이 사라지면서 아마 그 각각의 주체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이제 미술 대학을 나오고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미술
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그 NFT 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이제 그 순수 미술을 전공한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순수 미술을 전공해서 나름 미술계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후발주자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디자인 업무를 이제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그동안은 자기 창작의 어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들의 창의력을 돈으로 바꿔주는 이제 용역으로서 일을 했다면, NFT 씬에 들어와서 그동안 그 자기가 직접 창작한 것들을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받으면서 그 작가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디지털 디자이너들과 애니메이터들이 대거 이제 들어오면서 기존의 미술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미술이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나 인스타그램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듯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하나 찍어서 민팅을 한다 그러면 일반인도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면서, 오히려 미술의 지평, 미술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쩌면 그 특정 계층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수십 년 동안 미술의 대중화를 이야기했었는데, 어쩌면 이 NFT와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그 유리지붕을 깨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다음 질문이랑 조금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게 제가 인상 깊었던 주제가, 원래는 그 갤러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컬렉터가 있고, 이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이 원래는 갤러리가 갖고 있던 그 구심점 같은 역할을 저는 이 NFT에서는 커뮤니티가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들 전부 다 이제 NFT로 런칭을 이제 해보셨겠지만, 어, 원래는 갤러리가 갖고 있던 역할을 커뮤니티가 오히려 주도를 해서 뭔가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작가가 커뮤니티가 준 프로포절이나 제안 같은 거를 보면서 새로운 아트워크가 탄생을 하고, 이런 시리즈들도 사실 오픈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조금 다양하게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주제가 또, 그리고 지금 이 스트리밍 나갈 때 시청자들이 조금 궁금해 할 만한 주제가, 작가님들은 이 커뮤니티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NFT에서, 그리고 이 NFT에서 커뮤니티 존재와 영향이 얼마나 조금 지대하게 지금 원래 작품을 활동을 하셨던 거랑, 그리고 앞으로 NFT 쪽에서는 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간이 저희가 많지는 않아서 조금씩 짧게 네. 저희가 한번 답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뭐, 그냥 그 관계가 커뮤니티라는 존재의 영향이 커졌다는 거에서 사실은 뭐, 아무래도 SNS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편하게 뭐 올렸을 때 피드백이 수시로 빠르빠르 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구조도 있는 것처럼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뭐 자연스러운 관계 같아요. 그게 뭐 커뮤니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작가분들이나 여러 가지 아티스트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표현한 것들을 그냥 원래대로 했었던,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관객들에게 제 색깔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도 뭐 그거는 때에 따라 뭐 되게 다른 것처럼 어떤 한 부분에서만 영향이 커졌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 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좀 확장된 부분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왜냐면 제가 만든 것들 기본적으로 사람의 속성상 제 거를 한번 보고 좋아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공감받길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다른 것들을 또 공감 가끔 하는 싶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저란 사람이. 근데 반대로 계속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표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렇게 커뮤니티 형성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도 영향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뭐,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도 이런 걸 좋아하는데 좀 더 이런 것들도 좋아해주면 어떨까? 라는 부분에서도 많이 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계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술계에서 네, 좀 더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네네. 사실 미술계에서의 커뮤니티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중요하지 않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특히 이제 창작자들은 자신이 창작하는 게 어떤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나의 이야기를 혹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공감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창작자는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언제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기존의 기존 현대미술계 커뮤니티는 굉장히 어느 정도는 재정적인 여유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지적 수준도 있어야 하고 시간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의 분들이 그과의 커뮤니티 형성이 좀 중요했었는데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이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매우 적었었죠. 그런데 이 NFT와 이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카카오톡만 가지고도 한 방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뭐 수백 명씩 수십 명씩 오늘도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조금 더 쉽게 커뮤니티에 액세스가 가능해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과거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간편하게 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교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때보다 매우 이렇게 슈퍼피셜하고 좀 이렇게 가볍고 낮은 방식으로 주로 반복된 커뮤니티 활동들이 벌어지다 보니 그 안에서 얼마나 심도 있고 진정성 있게 그 커뮤니티 멤버들과 내가 교류하고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는 그 작가가 NFT 작품을 하던 페인팅을 하던 조각을 하던 설치를 하던 자기 작품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작품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사실은 이 작가가 이 일에 인생을 걸고 하는구나라고 판단하고 또 작품을 관심 있게 더 보고 또 구매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고 또 컬렉터는 똑같이 나는 그냥 뜨내기 컬렉터가 아니라 작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해서 이 NFT 씬과 블록체인에서 가치를 알고 있다는 그런 공부들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는 뭐 팬데믹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들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팬데믹 시대가 와서 NFT가 다시 새롭게 3년 만에 불이 붙은 어떤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온라인에서의 진정성 있는 커뮤니티 빌딩에 매우 많은 에너지를 함께 쏟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좋은 작품과 좋은 컬렉터와 미술 생태계도 커질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미술 지평이 넓어지면서 미술이라 불리지 못하지만 그 인접한 영역들이 같이 커나가면서 세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준비해온 주제를 사실 전부 꺼냈으면은 한 2시간 정도가 걸렸을 것 같아요. 너무 말씀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작가님들의 생생한 조금 얘기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렸고 정말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들 개인적으로 NFT에서 이런 작가로 남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요. 아, 인터미션이 15분이나 있어서요. 작가님 말씀 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습니다. 아우, 그렇게 시간 쓸 수 아,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인터미션 여유로워서요. 차근차근 해줘야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들이 이제 NFT 씬에서 직접 활동도 하셨었고, 오늘 뭐 차별점이나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작가님들이 개인적으로 이 산업뿐만이 아니라 작가님들 개인이 이 NFT 산업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 NFT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조금 개인적인 바람이나 소회 같은 거를 좀 들으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저는 일단, 뭐, 이게 NFT 산업을 떠나서 각자마다 이게 뭐, 그냥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이나 그냥 계속 이 픽셀을 하게 되면서 느끼면서 계속 변화되어 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는 뭐, 단순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실험적인 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호기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NFT라는 새로운 것, 뭐 그거 아니더라도 처음에 시작 자체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라는 정말 새로운 문물, 뭐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게임을 처음 봤을 때, 어렸을 때 그런 감정들처럼, 그냥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해오고 싶어 하는 사람에서 주변의 일상들이나 그런 거를 주변 옆 사람에게 그냥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의 더 좋은 소통의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냥 이 픽셀을 가지고 저는 약간 뭐 일상을 소재로 진행을 해오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는 뭐 가상 전시 이렇게 뭔가 언젠가는 픽셀이기 때문에 뭔가 가상에서 전시를 하고 싶었다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SNS를 활용한 웹상으로 업로드되는 그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가상 전시의 이제 한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웹상이 아닌 뭐 AR, VR이라는 뭐 아니면 혹은 뭐 메타버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알게 되면서 좀 더 구현하기가 더 재미난 것들이 많아지겠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NFT 산업에서 그 기술을 아까도 정의를 잘 내려주셨는데, 다양한 복제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은 작품을 제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저의 작품을 더 안전하게 더 작품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작품을 즐기게끔, 뭐 저도 그러니까 제가 먼저 즐겨야겠죠. 아까 말씀해주신 작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즐기는 것들을 표현 방식을 다양한 활동으로 좀 재미나게 하고 싶고, 기존에 해왔던 프로젝트들을 계속 연작으로서 끊임없이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뭐 계속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뭐 그게 제 생각이죠 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전면상 작가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 저는 이제 요즘에 한창 NFT가 정말 그 메가톤급 폭풍처럼 막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저도 진짜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지 생각을 못했어요.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많은 미술 작가들이 위축되고 또 기회들을 잃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었는데, NFT가 저의 앞에 다가오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거품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파일 하나가 뭐 수억 원,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자주 목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또 불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음,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 세상에 등장을 했을 때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NFT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듀스양의 병기가 미술계에 던져졌을 때에도 대부분 다들 왜 이런 쓰레기를 갖다 놓고 작품이라고 하는지부터 해서 온 논란을 있었고, 그리고 뭐 닷컴 초반에도 버블 얘기했었고,
무엇이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면 항상 거품은 일죠. 그리고 열광도 하고 네거티브 사이드도 보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류는 자연스럽게 그런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NFT 자체를 뭐 네거티브하게 혹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징검다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면서 그냥 같이 누가 여기 이 작가의 작품을 사면 된대, 뭐 이 코인을 사면 된대, 이렇게 해서 막 우르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파도 위에서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같이 이렇게 파도랑 같이 즐기는 과정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NFT가 사실은 메타버스 NFT, 뭐 블록체인 하면서 온라인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육신은 피지컬하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버리고 물리적인 걸 버리고 디지털로 환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의 것, 아날로그는 버리고 NFT를 취한다는 개념보다는 NFT라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기존의 아날로그를 피지컬 세상을 같이 어우러져서 두 가지를 하나로 같이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네. 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NFT를 이제 오픈시에서 2월 달에 시작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립드랍스를 또 성공으로 끝냈는데 이제 연말에 이제 슈퍼레어의 작품을 발표하게 됐어요. 그 작품들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다음 작업을 통해서 NFT와 그리고 아날로그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총괄 입장에서 작가님들 같은 좀 훌륭한 분들 앞으로도 저도 많이 모시고 싶네요. 네, 저희가 많은 주제 가지고 얘기 나눴었는데,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아트 인더스트리와 NFT에 대한 많은 귀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션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나가면 되는 네, 건가요? 편하게, 네, 편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네네, 바로 이번 감사합니다. 주 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네. 뵙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봬요. 네. 네. 오시게 되면